안녕하세요. 제6회 BK21 혁신과 공존의 교육학술대회에서 양극성장애 당사자를 위한 IPSRT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알림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 및 프로그램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 개요 및 회계별 구성,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척도, 다섯 번째로는 프로그램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높은 재발률과 생물학적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증상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 각성 주기나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질 때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심리사회적 개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증상의 악순환입니다. 양성 장애 당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불안정성은 기분사파, 즉 조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역으로 기분 증상이 대인관계를 다시 악순환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박선영, 조용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IPSRT, 즉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IPSRT는 양극성 장애의 핵심 문제인 대인관계 안정과 일상 리듬 유지를 동시에 다루는 검증된 치료법이라고 프랭크라는 분이 2005년에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리듬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즉 기상시간, 식사, 대인 접촉 등을 통해 생물학적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것이고요. 대인관계는 질병으로 인한 역할 변화나 상실, 갈등을 다루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연구 및 프로그램의 한계 보완입니다. 개인 상담 중심의 한계 때문에 기존 IPSRT는 주로 개인 상담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을 토대로 하자면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편성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집단 상담을 국내 현장 적용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화된 IPSRT 집단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 및 프로그램 현황 및 한계인데요. 어, 양극성 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할 때 통합적인 생물 심리 사회학적 관점에 의해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기존에는 양극성 장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큰 정신장애로 간주되었고, 약물 치료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유전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질병의 경과 이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점차 밝혀졌고요. 특히 유지치료 단계에서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의 제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개입으로는 IPSRT 관련 연구 중에서 개인 IPSRT를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IPSRT는 약물 치료와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두 개의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급성기 치료 단계에서 IPSRT를 받은 환자들은 집약적인 임상 관리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새로운 정서 사파 없이 더 오래 지냈고요. 프랭크 2005에서는 장기 효과를 입증한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었고,
사회적 리듬의 안정화가 재발 방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랜드너는 사회적 리듬 측정치와 실제 수면, 활동 리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치료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치료의 한계 및 지적도 있었는데요. 비용 효율성이나 지지 증진 측면에서 개인 치료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PSRT를 집단으로 실시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연구한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2013년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시면 IPSRT를 폐쇄형 그리고 단기 방부제화된 집단 환경에서 외래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실행 가능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에서 어, 양극성 장애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효능 연구에서 집단 IPSRT 주 2회 16주 세션을 한 이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입원 감소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심리사회적 기능 및 우울 증상에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어, 또한 주요 우울 장애 또는 양성 장애를 가진 노인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에서는 실행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중도 탄력률은 낮았고 만족도 점수는 높았습니다. 골드스테인 연구에서도 급성기 개입뿐만 아니라 양극성 우울증에 대한 예방 치료로서의 효능도 입증하였습니다. IPSRT 그룹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의 규칙성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는 유지치료 단계에서 재발 가능성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요 및 회기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명은 균형과 연결, 나만의 리듬을 찾는 대인관계 회복 집단입니다. 대상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이지만 어, 급성기에 있는 이제 성인은 급성기 치료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정기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회기수는 총 8회기, 회기당 2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기분 변동의 요인을 이해하기, 두 번째로는 일상 리듬을 안정화하기, 세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기. IPSRT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상 리듬, 그다음에 대인관계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과정 단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단계는 1회기에서 3회기까지 질병의 특성과 IPSRT의 원리를 교육하고 개인의 일상 리듬 이해와 패턴을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중기 단계는 4회기에서 6회기로 관계 갈등 상황을 탐색하고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 집중 개입하고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후기 단계인 7, 8회기는 사회적 리듬의 안정화 및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재발 신호를 인식하고 대처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기별 구성 예시를 살펴보면 1회기에서는 만남과 나누기, 리듬과 관계의 의미라는 주제로 신뢰를 형성하고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과 리듬 지도 그리기, 기분 변동 패턴 돌아보기라는 활동 예시를 가지고 있고요. 2회기에서는 양극성 장애와 사회적 리듬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체 리듬, 기분 변화의 연결을 이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교육하고 수면 식사 활동 패턴을 점검하는 일상 리듬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3회기에서는 나의 사회적 리듬을 기록하는 주제로 SRM이라는 사회적 리듬 척도를 작성하고 패턴을 자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불규칙한 요인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회기에서는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패턴을 탐색하는 주제로 스트레스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최근 관계 갈등 상황을 나누고 감정, 생각, 행동을 연결하는 다이어그램을 작성함으로써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를 좀 어떤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활동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회기에서는 관계에서 나의 역할과 욕구를 이해하는 주제로 대인관계의 주제인 역할 변화, 갈등 상실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회기에서는 의사소통과 경계 설정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화와 경계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나 전달법을 연습하고 경계 침범 인식과 대처를 시연하고 공감 훈련을 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7, 8회기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리듬 조절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리듬 계획표를 만들고 어, 위기 신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실생활에 좀 더 밀접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8회기는 마무리와 나의 회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변화를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회고하며 전어를 공유하는 좀 대처 계획을 세우고 재발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 네 번째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먼저 사스라는 사회 적응 척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사전 사업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스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유능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총 5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합니다. 그다음에 ICQ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입니다.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40문항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대인관계에서 겪는 주요 상황들을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 주장, 자기 노출, 정성적 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한글판 몽고메리 아스퍼그 우울증 평가 척도입니다.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고요. 특히 치료에 따른 증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한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10가지 증상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증 평가 척도입니다. 조증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평가 도구입니다. 환자가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면담하여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 평가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정서적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기분 변동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리듬의 안정화입니다. 수면, 식사, 활동의 규칙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 개선 효과입니다. 감정 표현과 경계 설정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주변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기 효능감 향상입니다. 재발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증진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